지난해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인데요. 저출산의 주 요인으로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 등이 꼽힙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이번 새 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 학교를 도입했습니다.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늘봄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규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오후 시간에도 마음껏 뛰어놀고 배우며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면 이제 교육 격차가 해소가 되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학교 안팎에 있는 다양한 시설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종전에 있던 돌봄하고 방과후 학교를 통합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겪으시는 제일 큰 어려움은 돌봄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학원에 보내면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죠. 그러니까 어떤 조사에 따르면 워킹맘이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는 시기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고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늘봄 학교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의 학교 시간은 보통 1시 안팎. 부모가 둘 다 직장인이라면 퇴근할 때까지 최소한 5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합니다. 정규 수업 후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교실에 지원했다 떨어질 경우 많은 학부모들은 학원을 여러 개 보내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늘봄 학교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늘봄 학교에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도 없습니다. 먼저 이용 대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는 50.3%만 이용했었고 돌봄교실은 11.5%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봄 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1, 2학년,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방과후 학교는 모두 수익자 부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늘봄 학교는 1학년과 2학년에게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용 시간도 확대하겠습니다. 늘봄 학교는 정규 수업 전 아침이나 정규 수업 이후에도 희망하면 오후 8시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해서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부담도 해소해 나가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늘봄 학교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초등학교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핵심이 정규 수업 이후에 제공하는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3월 달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집중을 하고요. 4월부터는 체육, 문화, 예술, 심리, 정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올해는 1학년, 내년에는 1학년과 2학년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모두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늘봄 학교를 이용할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시간은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 이후로 늦춰집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뒤 오후 3시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규 수업 전에 일찍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은 오전 7시부터 아침 늘봄을 받을 수 있고
불가피하게 학교에 더 머물러야 하는 학생들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녁 식사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의 돌봄 고민을 우선 들어드릴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이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방과 후에 양질의 프로그램도 앞으로 확대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면 이제 교육 격차가 해소가 되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11조 9천억 원.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중 절반 가까이가 대입과 큰 관련이 없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늘봄학교가 안착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돌봄 공백 때문에 학원을 찾는 일이 줄어들고 맞벌이 가정의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1학기에는 우선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데요. 이는 전체 초등학교의 44%가량. 하지만 시행 첫 학기다 보니 일부 혼란과 운영 차질 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먼저 늘봄학교를 담당할 전담 조직하고 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수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공간도 학교 내 특별실 등의 다양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자체, 대학 등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공간들도 지금 활용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교육청에는요, 지역대학인 동의대학교하고 32개 초등학교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학원에서 듣기 어려운 펜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학기가 되면 전국 6,100여 개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4천억 원 넘게 증액하고 1학기 운영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1학기 운영하는 동안에 다양한 우수 사례들이 2학기 운영할 때 공유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7월 달까지는 한 학교에는 1명 이상의 늘봄 전담 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늘봄 지원 실장을 지방 공무원 정원을 통해서 큰 학교부터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공간, 인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체부와 같은 다른 부처, 지자체, 대학, 기업 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9일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물론 9개 관계부처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가 구성됐습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늘봄학교 정착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늘봄학교 취지는 지난 20여 년간 운영되어 오던 방과 후와 돌봄 시스템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누구나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누리도록 준비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가야 할 방향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늘봄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아이는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면서 즐겁게 성장하도록 돕는 늘봄학교. 그러니까 제도가 안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선생님들은 수업에 전념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늘봄학교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늘 봄처럼 따뜻한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교육당국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합니다.